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영란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 바로 BMW iX1입니다. 제 X1의 순수 전기차 모델이죠. 자, 일단 iX1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차의 기반이 되고 있는 내연기관차인 X1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BMW 엔트리 라인업들, 그러니까 X1, X2, 1 시리즈 그걸 좀 더 확장하면 이제 미니 브랜드들, 저는 이 차들을 패밀리카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단순히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이 차의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뭐 아우디 Q3, 그리고 뭐 폭스바겐 티구안, 더 나아가면 벤츠 GLB, 이런 차들은 충분히 패밀리카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차예요. 왜냐? 승차감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BMW 엔트리 라인업의 차들은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들은 절대 이제 패밀리카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BMW 엔트리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는 차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다 UKL2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UKL2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차들은 모두 승차감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리뷰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알아봤던 게 뭐냐면, 과연 이 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차냐, 아니면은 내연기관 X1의 UKL2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와서 엔진 빼고 전기 모터만 갖다 놓은 차냐, 이거를 가장 먼저 확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도 진짜 승차감 안 타봐도 그냥 볼만 하겠네 라고 말을 해야지 라고 준비를 했는데, 이 차를 딱 받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이 차는 그냥 X1이랑 플랫폼만 똑같지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차다 라는 거를 몸소 체감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느껴지냐면, 일단 시트부터 좀 느껴지거든요. 그 미니 브랜드하고 X1, 1 시리즈 이런 차들 시트에 앉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이 시트의 가죽도 굉장히 단단할 뿐더러 몸이 그냥 시트 위에 얹혀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딱 앉아보면 이 가죽의 느낌이 꽤나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해요. 이 차 딱 앉아보면 그 예전 X1처럼 가죽이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딱 앉았을 때 안락감이라는 게 있는데, 승차감에 있어서 이 시트의 착자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리 이 기계적인 승차감이 좋다고 해도 시트의 착자감이 너무 단단해 버리면은 그 좋은 느낌의 기계적인 그 승차감이 100% 체감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느꼈던 게, 제가 지난번 EQB 리뷰할 때 EQB는 승차감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시트가 굉장히 단단하고 이 시트 형상이 이질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좋은 승차감이 100% 안 느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트의 착자감 자체도 안락해졌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트는 굉장히 편안해졌는데, 제일 중요한 이 기계적인 승차감, 아래에서 올라오는 승차감이 어떤지 정말 제대로 보기 위해 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 코스로 왔는데, 제가 카메라 켜기 전에 몇 번 돌아봤어요. 근데 정말 많이 컴포트해졌는데, 예전에 그 X1이나 1 시리즈 뭐 이런 차들, 미니 이런 차들 가지고 요철 좀 많은 구간을 지금처럼 요런 데 가면 있잖아요. 특히 이런 방지턱을 넘어갈 때, 자 보시면 이런 방지턱을 넘어갈 때 예전 X1 같은 경우에는 댐퍼가 이 수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댐퍼가 너무 감쇄력이 강해가지고 수축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방지턱에 올라가도 충격을 댐퍼나 스프링이 좀 빠르게 먹어줘야 되는데, 댐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댐퍼가 수축을 안 하고 그 방지턱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을 1층에서 한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줬어요. 이 iX1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솔직히 엄청 좋다라고 표현은 절대 못해요. 근데 X1이랑 비교를 하니까 정말 일치월장한 게 느껴지고, 심지어 X3 있잖아요, X3 M 스포츠 패키지의 방지턱 승차감보다 더 좋은 느낌이에요. 이게 솔직히 저도 이 차를 타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이 차가 이제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요. 이 차는 1010kg인가 그렇거든요. 거의 400kg가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전기차들은 무겁기 때문에 묵직하게 땅을 요철에 누르고 가는 느낌, 이런 느낌도 사실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더 큰 이제 승차감에 있어서의 변화점은 지금 이렇게 넘을 때
댐퍼의 감쇄력이 변화됐다는 게 너무너무 체감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 차가 동일한 모델이라도 페이스리프트가 되거나 풀 모델 체인지가 돼서 100km 이 정도의 공차 중량 차이가 나도 댐퍼나 스프링 세팅을 변경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프링이라는 것 자체가 차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댐퍼의 역할 자체가 그 상하 움직임 자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게가 변하면 댐퍼나 스프링의 어떤 감쇄력이 변화가 돼야 돼요. 네, 하물며 400kg이나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 들고, 이게 경쟁차들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냐. 일단 EQB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전기차들 라인업 중에서 가장 좋은 승차감을 보여줘요. 이런 격한 요철을 지나갔을 때 처리해주는 능력, 그리고 방지턱을 지나갔을 때 얼마나 댐퍼나 스프링을 빠르게 수축을 시켜가면서 부드럽게 충격을 먹어주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겨주냐, 이런 게 중요한데 EQB는 두 개 다 잘해요. 근데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 승차감은 약간은 좀 단단한 편에 속해요. 원래 아우디 차들이 댐퍼나 스프링을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대신에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하체에 굉장히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요철을 만났을 때 진동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는 느낌은 정말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EQB까지는 절대 아니고 Q4 e-tron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는 Q4 e-tron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솔직히 BMW 엔트리 라인업이 아무리 이제 전기차라도 승차감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2열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1열보다 확실히 2열 시트가 단단하긴 해요. 가죽이 굉장히 탄탄하고 좀 몸이 얹혀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 공간성 자체는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컴팩트 SUV치고 레그룸도 굉장히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1개 반 정도 들어가면은 티구안의 2열 레그룸보다 조금 작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까지 보시고 iX1 구매 관심 생기신 분들은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BMW 서초 한동모터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대현 과장님께 연락하셔서 차익난TV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도 좀 있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좀 좋은 때인 것 같고, 이 전시장 주변으로 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탄 이 차를 가지고 시승도 해보시면서 그 느낌을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제가 드린 말들이 공감이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차의 좀 주행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그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내성이냐,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에 대한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보다는 더 탈 수 있다 라는 어떤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도 가이드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 이 차의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가 310km거든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해보니까 정말 최대로 딱 달리면은 400km 넘게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6 같은 차들 보면은 인증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이죠. 그럼 그 차는 500km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가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는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의 주행거리가 절대 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차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에요. 컴팩트한 내연기관 차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컴팩트한 전기차들의 단점이 뭐냐, 휠베이스가 짧다는 거예요. 전기차들은 그 대용량의 배터리를 모두 다 이제 휠베이스 사이에 그 공간에다가 때려 박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휠베이스 공간이 적어버리면은 당연히 배터리 용량도 적죠. 그래서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이 66.5kWh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물리적인 주행거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행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 차를 딱 받았을 때 이제 주행거리가 완충 기준으로 355km를 간다고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올림픽대로를 타고 한 30km를 주행을 했어요. 한 80km 정속 주행으로 이제 주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378km로 오히려 늘었어요. 이런 경우가 다른 전기차들도 굉장히 많죠. 어찌됐건 지금 배터리가 93%인 상태에서 최대 40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는 수치가 지금 이 트릭 컴퓨터에 뜹니다. 다음으로는 이 차의 어떤 운동 특성을 좀 리뷰를 해볼 건데, 제가 약간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UK2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제 BMW 엔트리 라인업들 X1, 1시리즈, 미니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고 롤도 없고 이 뒷바퀴의 어떤 강성도
굉장히 잘 안정감 있게 느껴지고 약간 그런 안정감 있고 돌멩이를 타는 듯한 단단한 느낌이 이 BMW 엔트리 라인업의 운전의 재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거의 한 400kg이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렵한 움직임이 나올까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한번 돌아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게 X1하고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물론 이 차는 이제 듀얼 모터고 전기차라서 출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코너를 돌면서 스로틀을 전개할 때 뒤쪽에서 구동이 밀어주는 느낌이 훨씬 강해서 코너를 돌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탈출 가속을 할 때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느낌이 좀 나가지고 탈출 가속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중 그대로 걸어주면서 돌 때 여전히 이 차의 어떤 그 단단함, 어떤 돌멩이 같은 느낌, 안정감, 이런 거는 좀 느껴져요. 근데 방금 돌 때 이게 영상에서 티가 났을지 모르겠는데 이 차가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롤도 X1 일반 내연기관보다 훨씬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타이어 접지력이 빠졌을 때 앞쪽이 언더로 조금 이제 밀리거나 아니면은 양쪽 바퀴가 이렇게 옆으로 밀리거나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무거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이 차가 놀랍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다운힐에서 이 차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속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버텨주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게, 다운힐에서 무게가 2톤인데 이렇게 돌려면은 리어의 어떤 강성이 웬만하게 좋지 않고서는 하중이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코너를 돌기 때문에 뒤쪽 하중이 빠지면서 이 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차가 댐퍼가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롤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다운힐에서 이 정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리어 특정 부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정말 안정감 있는 거동을 만들어주는 그 이유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돌 때 지금 무게는 무거워가지고 완전 타이어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이 뒷바퀴에서 느껴지는 강성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 차는 일반적인 전륜구동 차들과 다르게 3링크로 잡고 있어요. 원래는 4링크로 잡죠, 전륜구동 차들은. 트레일링암하고 컨트롤암을 합쳐버렸어요. 그 대신 트레일링암 자체를 엄청나게 두꺼운 두께로 잡아놨죠. 그 덕분에 정말 운전자에게 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은 모든 브랜드 엔트리 라인업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강력합니다, 이 차가.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일단 그 X1이랑 iX1을 좀 비교를 한다. 그게 이제 어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의 차이가 아니고 어떤 진짜 승차감이나 주행감, 운동 특성 이런 것만 놓고 비교한다고 하면은 저는 iX1을 고를 거예요. 왜냐? X1은 너무 운동 성능이 집중이 된 모델이에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비록 운동 성능이 X1보다 모자르긴 해요. 근데 그 모자르는 정도가 X1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 차는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승차감 차이는 정말 월등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를 좀 올라운드적인 성격으로 탄다라고 하면은 X1보다 무조건 iX1을 선택을 할 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 iX1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